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 아침에 명상을 하는데 기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써니즈 오디오에서 놓아버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놓아버림에 대한 저의 정리된 생각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빨리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씻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통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다가 한 30분, 3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명상을 하다 보면 문득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제가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알아차림한다 할 때 이 호흡이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거나, 아랫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거나, 아니면 요 코끝에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몸이 감각을 하는 기관이 돼서 감각을 하는 거겠죠. 느끼는 거겠죠. 이 몸의 세포들이 또는 신경기관들이 그 감각들을 감각해서 누가, 무엇이 이렇게 감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질문을 들었다면 내가 감각하는 거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거기에서 질문이 하나가 더 나갔어요. 그렇다면 이 몸에서 감각하는 그 감각 기관들이 감각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그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네? 그리고 그 생각과 관련된 어떠한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상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생각과 상상도 알아차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 이 몸으로 감각하는 이 감각, 느낌, 이거는 몸이 있으니까 몸에서 어떤 자극을 느끼고 그 자극이 있구나 하고 아는 건데, 생각과 상상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떤 형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어떻게 아는 거지? 어떻게 이 상상을 하고 있는 그 이미지, 그리고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지? 이 이미지나 생각, 아무런 형태가 없는 이 이미지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과 몸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리는 거는 똑같은데, 몸으로 느끼는 그 감각을 알아차릴 때와 이 상상과 생각을 알아차릴 때, 이때 의식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가 살짝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감각을 알아차릴 때는 이 몸에 알아차림을 하고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 자체에 의식을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상상과 생각은 다이렉트로 알아차립니다. 그냥 공간 속에 이미지가 턱 하고 들어오고 언어로 된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 알아차림을 집중하는 그 곳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그러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지?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지? 몸에서 느끼는 이 감각들을 느끼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 생각과 상상을 알아차리는 그것은 어디에서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봤냐면, 우선 몸의 그 감각을 알아차릴 때, 호흡을 알아차릴 때 그 호흡의 느낌에 집중하고 그 호흡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곳을 알아차려 보려고 했어요.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전에는 느낌 자체에 집중을 해서 알아차림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느낌을 누가 느끼느냐, 그 몸의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을 알아차려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유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생기거나 무언가를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알아차림의 초점이 느낌 자체에서 그 느낌을 아는 곳으로 알아차림을 옮기려고 해봤더니 뭔가 살짝 멀어지는 듯한 느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느낌들이 앞에 있고 그 느낌의 뒤로 쭉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미묘한 느낌들이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이 상상과 생각도 이와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지금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지를 그냥 지켜보면서 지금 이 상상 속에 떠오르는 이 이미지들, 생각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알고 있는 걸까? 어디에서 알고서 보고 있는 걸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본 거죠. 대상 자체를 알아차린 게 아니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어딘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차려 보려고 했어요.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또 그것들을 뒤로 배경으로 살짝 이렇게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떨어져서 가만히 이제 제 생각, 이미지, 느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알아차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근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감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일어나는 그곳에 그냥 알아차림이 그곳에 그냥 있다라는 느낌? 그냥 그 일어나는 그 순간, 상상, 생각, 이 느낌, 그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그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알아차리고 있구나 하는 순간 이게 딜레이가 생겨요. 내가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암 자체는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 순간과 인지 그 사이에 갭이 있더라고요. 이 갭 사이에 생각이 끼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확장되면서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서 이 해석으로 인지되는 요 사이,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순수한 요 암만으로, 이 알아차림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껴들지 않은 이 알아차림만으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 뭔가 하나의 대상을 삼아서 그걸 알아차리려고 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명상을. 근데 그게 아니고 대상을 잡지 않고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상태가 돼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앉아서 하는 명상이 아니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앞에 생각이 껴들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생각과 이 느낌들이 화장실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고 있잖아요. 화장실을 가고 있다라고 해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니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순간에도 늘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난 무의식적으로 움직였구나 라고 그냥 넘겨짚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있으면 그냥 몸이 알아서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알아서 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지가 할 일을 하는데 이제 요걸 느꼈는데 이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의 습관대로 이게 돌아오고 내가 이 순간순간에 있었다. 그리고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할 일을 하더라. 그걸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것. 그냥 그 상태인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이제 딱 마음 잡고 한다고 이게 쭉 지금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잠깐 그런 상태를 살짝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경험이라고 하기도 좀 뭐 하긴 한데 이렇게가 되는구나. 그냥 지 알아서 움직이는 그 상태, 그 순간순간에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 느낌을 오늘 아침에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공유를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빨리 켜게 됐고, 그리고 지금 느꼈던 그 부분처럼 그냥 순간순간에 있어 보는 것, 그것을 조금 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놓아버림에 대해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계속 써니지 오디오에서 읽고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딱 읽을 때는 뭔가 이게 쫙 고양이 돼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뭔가 알아차려지는 그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가, 그 상태에서 뭔가 편안한 느낌이 쭉 있다가, 그리고 뭔가 동시성,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들, 그런 어떤 상태에 쭉 있다가 이제 책을 덮고 다시 이제 그냥 살다 보면 그 알아차려지던 그 범위들이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면서 이제 쫙 고양되었던 것들이 또 쫙 깔아앉는 시기가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그때서 책을 다시 펴고 그 부분들을 또 읽기 시작해요. 그렇게 고양을 시켜주는 책들이 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읽게 해주는 책들도 있고, 그냥 즐기는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 보면 이것도 한 바퀴가 뺑 도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고양을 쫙 시켜주는 책들을 읽다가, 그냥 재밌는 책들도 읽다가, 다시 또 고양되는 책 읽다가 뺑글뺑글 도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놓아버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더 알고 싶어서 또 읽기도 했고, 이 놓아버림이라는 게 재밌는 이유가, 놓아버림이라는 것을 해보려면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감정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두 개가 되면 자동으로 놓아버림이 되는 거거든요.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제가 배웠던 것들에 가장 해볼 만한 어떠한 실습 도구, 그것이 놓아버림인 것 같더라고요. 제게는 그래요. 그래서 댓글에도 놓아버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써니즈 오디오에서도 얘기는 했는데, 써니즈 오디오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이제 제 자신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 생각 중에 어떤 한 포인트를 딱 잡아갖고 그 생각을 계속 알아차려 보잖아요. 그 생각과 연결된 감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누구랑 싸웠어. 그러면 그 싸운 것에 대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쭉 계속 그 당시에 그 느낌들을 알아차려 보려고 하면, 그때 그 이미지와 연결된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의 느낌, 이 감정이 어떤 느낌인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경험이 너무 불쾌하고 싫어서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가 않아. 그 느낌이 내 안에서 지금 막 움직이는 게 난 너무 싫어. 이때 이제 놓아버림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때 그 감정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느낌이 내 안에서 있도록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인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이 느낌과 하나가 될 정도로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감정 자체를 강아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싫어하고 뭐가 똥이 묻은 강아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왔어. 그럼 이 강아지가 사납게 막 짖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막 아파할 수도 있고, 내 안에 들어온 그 강아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공감해주고 내 안에 그 감정이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이 강아지가, 이 감정이 막 폭풍처럼 막 커지고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막 뛰놀고 내 안에서 막 물어뜯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싫은데 이 감정이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이 감정을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또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려움도 강아지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감정, 그 감정이 내 안에 있도록 허용해주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이게 한편으로는 약간의 결심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내 안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있겠다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게 하는 그 결심. 그런데 그 결심하기까지가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싫어. 난 이 감정이 너무 싫어. 너무 불안해. 나 갖고 있기 싫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나도 같이 겪을게.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조금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놓아버림의 핵심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 나 너무 싫고 빨리 너가 없었으면
있고 이 감정들을 떼어내고 싶다라는 데에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진짜로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이 감정이 180도 변하기도 하고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게 천천히 줄어들기도 하고 또는 그 감정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 더 날뛴다 하면서 확 더 커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다 껴안아줄 수 있느냐, 거기가 이 넘어가는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껴안고 그것이 무엇을 하든 마치 마당에 강아지가 막 뛰어노는데 그것을 지켜보듯 그것을 바라봐 주는 것. 언제까지? 그 강아지가 놀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잠들 때까지. 그게 놓아버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놓아버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상처였던 부분들, 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감정 에너지들 안에 막 쌓여 있거든요. 우리 안에 쌓여 있는데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원래는 이 감정이 쌓여서 이 감정으로부터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정적인 생각들만 막 올라왔다면 이제는 이 감정이 사라졌거나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또는 그것과 관련된 생각이 이제 전혀 안 들거나 그렇게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은 똑같아요. 그 기억과 함께 있던 감정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치유가 되고 뭔가 정화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경험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그 모든 감정들이 정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직도 제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 쌓여있는 감정들,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감정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버리는 그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순간순간에 있는 것, 요거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절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의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혹시나 저와 똑같은 또는 비슷한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힘도 나고.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